로그의 뜻과 성질, 이제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로그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질을 이해한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 성질들이 나올 건데 그 공식과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학 문제들을 풀 겁니다. 로그란 무엇일까?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A가 양수,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n,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하고 이 실수 x를 로그 an이라고 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선생님이 로그의 탄생 배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이 2의 1제곱은 2인 거 다 알고 있어요. 2의 제곱은 4인 것도 다 알고 있고 2의 세제곱 8인 거 다 알고 있어요. 2의 4제곱 16인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수학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2의 몇 제곱은 5가 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당연히 4와 8 사이에 있는 요 5값 2의 몇 제곱을 했을 때 5가 되겠는가? 그럼 당연히 여기 지수는 또 어때요? 여기 지수는? 아마도 여기 위에 있는 2와 여기 위에 지수에 있는 3, 얘와 얘 사이에 왠지 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즉 2점 얼마 얼마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렇다면 얘를 뭐라고 하면 좋겠냐면 로그 2의 5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결론은 로그 2의 5가 어떤 뜻이에요? 2에다가 로그 2의 5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도록? 5가 나오도록 약속을 한 게 로그 2의 5 정의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3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7이 될까요? 그럼 3의 몇 제곱을 하면 당연히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정의하겠다고요? 로그 3의 7이라고 정의하면 3의 로그 3의 7은 7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과정을, 궁금증을 통해서 로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로그의 정의.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n도 양수일 때 A의 x제곱은 n이 되게 하는 그 x를 로그 A의 n이라고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A의 x의 제곱 했을 때 n값 나오게 하는 요 x를 뭐라고 하겠다고요? 로그 A의 n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문제집들 중에 아마 이런 공식이 있을 거예요. A의 로그 A의 B는 B. 아마 이런 공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지수인데 밑 A와 지수에 얹어져 있는 로그의 밑도 A면, 즉 얘랑 같으면 이 B 값으로 나온다라고 보통 많이 외우고 있어요.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증명 못합니다. 왜요? 이게 로그가 나온 정의니까, 이유니까. A에다가 몇 제곱을 했을 때 B가 나오게 하는 그 목적으로 탄생한 값이 로그 A의 B니까. 이거는 증명하는 공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약속한 정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로그 A의 n에서 좀 크게 쓸게요. 로그 A의 n에서 요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지수에서도 나왔던 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밑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양수이고 그리고 절대 1이면 안 되는 그런 수들로
밑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 요 n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수 아니고 진수입니다. 진수. 그리고 그 진수의 조건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로그가 정의가 되는 조건이에요. 앞으로 이 로그의 정의가 되는 조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로그 1에 4 이런 로그는 절대 만날 일이 없어요. 왜? 밑이 1이잖아요. 밑은 1이면 안 되거든요. 또 로그 마이너스 2에 5 이런 로그도 절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밑이 음수네요.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아니면 로그 3에 마이너스 10 이런 로그도 절대 만날 일이 없어요. 왜?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진수 음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로그들을 만날 일은 없다. 그래서 일단 먼저 로그가 나온 정의 A에 로그 A에 B의 제곱을 했을 때 B가 나오게 하는 그 수를 로그로 수학자들이 정의한 거고,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밑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고, 진수는 무조건 양수인 0보다 큰 값으로만 진수가 돼야 된다. 문제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A의 X제곱은 N이라는 이 지수꼴을 X는 로그 AN, 로그 꼴로 바꾸는 과정. 반대로 X는 로그 A의 N, 이 로그 꼴을 A의 X제곱은 N, 지수꼴로 바꾸는 서로 왔다 갔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와 로그를 좀 잘하려면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과정이 좀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5의 세제곱은 125. 좀 모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A가 저기서 5죠. 그리고 X가 3이고 N이 125니까 얘를 그대로 로그 자리에 바꾸면 X가 지금 누구였어요? 3이죠, 3. 그래서 3은 색깔 바꿔서 3은 로그 A에 누가 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A 역할을 5가 하고 있죠. 5. 그리고 N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125. 이렇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평소에 이렇게 보통 가르쳐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이 지수에서 밑 누구죠? 5죠, 5. A. 그럼 그것이 로그로 바뀌어도 밑은 계속 밑으로 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은 125를 로그로 바꾸면 그냥 이 5가 얘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이래요. 그럼 지금 밑이 2니까 얘가 로그로 바뀌어도 밑은 계속 2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로그 2의 8분의 1.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는 나중에 로그의 성질, 로그의 공식들을 배우고 나면 값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과정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로그 모양을 지수꼴로 바꿔보겠다. 지금 밑이 얼마죠? 3이죠, 3.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그럼 이 3이 얘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의 4제곱은 81. 정말 3의 4제곱 81 맞죠? 예, 지금 밑이 얼마예요? 7분의 1이죠. 그럼 이 밑이 얘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7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7.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이 변환 과정을 익숙해져라. 로그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로그와 관련된 공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공식 무조건 외워야 돼요. 로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외우고 풀어야 할 공식들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구구단을 못 외우면 잘 못 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조금 있다가 로그의 밑 변환 공식도 나옵니다. 로그의 밑 변환 공식도 당연히 외워야 하지만 그거는 조금 고난도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사용되는 공식이고, 이 4가지는
로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증명은 또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증명은 올려놓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로그의 성질 봐보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밑조건이었죠. 여기 보면 M과 N 전부 다 진수예요. 당연히 진수들은 양수일 때 1번 로그 A의 1 무슨 말이냐면 로그 및 A가 얼마이던 간에 당연히 저 밑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닌 진수의 밑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로그 A의 1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그 값은 0이 나옵니다. 또 동시에 로그 A의 A는 1이래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1은 무조건 얼마겠어요? 좀 약간 로그 3의 1 밑이 얼마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그 값은 0이 나온다. 로그 5의 5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나올 거다. 지금 그 공식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증명 영상을 따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보고 두 번째,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서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로그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꿀게요. 로그 A의 M에다가 로그 A의 N을 더하면 지금 로그와 로그의 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조건이 맞춰졌냐면 밑이 같네요. 이 로그도 밑이 A고 이 로그도 밑이 A죠. 이렇게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공통인 밑 쓴 다음에 진수끼리 뭐 하면 되냐면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뺄셈이에요.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는 아까 로그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했잖아요. 그러면 로그와 로그의 뺄셈은 이제 약간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면 당연히 진수끼리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N이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M이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어떤 공식이냐면 로그 A의 M의 K의 제곱은 지금 얘 뭐냐면 진수가 거듭 제곱꼴이에요. M의 K의 제곱. 그러면 이 K 앞으로 내려가서 K의 로그 A의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조심할 거 요 놈은 지금 요 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로그 A의 M의 K의 제곱하고 로그 A의 M의 전체의 K의 제곱하고는 얘 둘은 다른 겁니다. 이거를 가끔씩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로그 A의 진수에 M이 K번 곱해져 있는 거고 이해되죠? 이게 지금 이건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로그 A의 M 자체가 이렇게 K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지금 이 둘은 다릅니다. 얘는 진수에서 M이 K번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로그 A의 M 자체가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K가 내려올 수 있지만 얘는 K 내려오면 안 돼요. 방금 전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5문제 얼른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어차피 적어놨으니까 다시 이 공식을 띄워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8
로그의 덧셈 뺄셈 무조건 밑이 맞아야 돼요. 얘 지금 밑 4, 얘도 밑이 4잖아요. 그러면 2번 공식에 의해서 얘 어떻게 돼요? 로그 4에 진수끼리 곱하면 8이 16 되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무조건 수학은 그 다음 단계, 한 단계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지금 밑이 4인 걸 보면 16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16 4의 제곱이죠. 물론 16은 2의 4제곱도 맞아요. 2의 4제곱도 맞는데 지금 밑이 4인 걸 보면 얘도 밑이 4인 걸로 바꿔줬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4번 공식에 의해서 K가 진수가 거듭 제곱 꼴이면 그 K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2가 지금 앞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럼 2 로그 4에 4 될까요? 그런데 로그 4의 4가 얼마다? 다시 1번 공식에 보면 로그 A의 A가 1이었으니까 이 값 1이죠. 그래서 답은 2가 나오겠다. 로그와 로그의 뺄셈 빨리 밑이 맞았나 보고 그럼 맞았으니까 로그 5의 뺄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공식 진수끼리 나누면 됩니다. 그럼 9분의 45가 될 거예요. 그럼 약분시키면 5, 9, 45니까 로그 5의 5가 될 거고 밑도 5, 진수도 이렇게 로그 A의 A꼴이면 얼마다? 1이 나오겠다. 예, 이제는 덧셈 뺄셈 아닙니다. 밑이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수도 가능하면 밑이 2인 지수꼴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2의 5제곱분의 1. 그러면 진수 요놈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앞에서 지수 공식들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진수가 하나의 거듭 제곱꼴이니까 마이너스 5 내려가면 마이너스 5 로그 2의 2가 될 거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만 나오겠다. 4번 이제 조금씩 공식들을 더 섞어놨습니다. 보아하니 밑이 2고 얘도 밑이 2예요. 맞았죠? 로그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들끼리 곱하면 될 건데 조심할 거 지금 얘 로그 앞에 2 하나의 숫자가 있죠? 이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2번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로그 A의 M, 로그 A의 N 로그 앞에 아무런 숫자가 없을 때 저 공식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요 2를 아까 4번에서 K가 내려갔던 것처럼 반대로 K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즉, 요 2를 여기 위로 올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2가 올라가면 로그 2의 루트 12의 제곱 될까요? 루트 12의 제곱? 그러면 루트 12를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겠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12의 제곱이니까 그냥 12죠. 로그 2의 1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로그와 로그의 덧셈일 때 밑이 2로 맞았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다. 그럼 로그 2의 3분의 4랑 12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약분돼서 로그 2에 약분되면 4의 제곱 16이 되죠. 그럼 16은 뭐다? 이제 밑이 2니까 2의 4제곱으로 바꾸면 좋고 4 내려가면 로그 2의 2가 1이어서 4 나오겠다.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요. 3분의 1 올리기 전에 요거 한번 봐보죠. 요거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3의 3 거듭 제곱 24 어떻게 바꿔지죠? 24에 3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앞에 지수에서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1 로그 3의 8 마이너스 이 3분의 1 내려가면 3분의 1 로그 3의 24가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내면 로그 3분의 8 마이너스 로그 3분의 24가 되고, 이제 로그와 로그의 뺄셈 및 3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앞에 3분의 1이 있고, 그리고 로그 3에 그럼 8, 24, 24분의 8이죠. 24가 분모로 8이 분자로. 그럼 약분시키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24분의 8을 3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다시 3분의 1은 또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1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로그 3의 3은 1일 거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다. 문제 3번. 로그 10의 2는 A, 로그 10의 3은 B일 때 다음을 A, B로 나타내시오. 로그의 초반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연습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그 10의 15, 밑은 10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진수가 15잖아요. 이 로그 10의 15를 진수가 2인 로그와 진수가 3인 로그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라 이거죠. 그러면 15는 누가 봐도 어떻게 돼요? 5, 3, 15잖아요. 3 곱하기 5. 그러죠?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면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로그 10의 3은 B인 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로그 10의 5는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수가 2인 걸 알려줬잖아요. 밑이 10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로그 10의 5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분의 10이죠. 2분의 10이면 5니까. 왜 하필 이 생각을 했냐면 진수가 2인 걸 우리에게 조건으로 줘서. 그러면 진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 가능하겠네요. 로그 10의 10 마이너스 로그 10의 2로 이렇게 분리 가능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10의 10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로그 10의 2가 뭐다? A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누구 있어요? 더하기 B. 이렇게 있는 거네요.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A, 그리고 B. 이렇게 A와 B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로그 10의 루트 0.7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근호가 들어가 있는 식 그닥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저 근호를 없애서 표현을 할 거고, 소수점도 마찬가지. 0.7이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72가 되죠. 그리고 루트니까 그것에 2분의 1제곱, 여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얘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 앞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고, 그러죠? 그럼 로그 10에 100분의 72만 남는데, 100분의 72 분수꼴이니까 당연히 나눗셈 꼴이니까 로그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 가능할 거다. 이제 72 빨리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72 소인수분해하면 2, 36 될 거고, 2 이렇게 다시 한번 2 그러면 마지막으로 3, 3은 9. 즉 72는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잘 보세요. 로그 10에 72는 뭐로 바꿀 수 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로그 10에 100은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10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1에, 잘 보세요. 얘는 로그 10의 2의 세제곱,
로그 10의 2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10의 3의 제곱 마이너스 얘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2분의 1에 3 내려올 수 있죠. 3 내려오고 그럼 누구 남아요? 로그 10의 2 남을 건데 그게 뭐다? A다. 얘 2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더하기 2 내려올 거고 로그 10의 3이 누구다? B다. 이렇게. 그리고 얘 2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로그 10의 10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굳이 정리하고 싶자면 분배하면 2분의 3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A와 B로 표현되겠다. 로그의 밑을 어떻게 변환할까? 우리가 흔히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들이에요. 조금 전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 로그 4가지 공식들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 로그의 밑 변환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어갈 때가 많아요. 참고로 지수와 로그의 가장 핵심 아이템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밑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밑을 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로그는 이 로그의 밑 변환 공식 덕분에 내가 원하는 밑으로 마음껏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을 맞춰놓고 로그 공식들을 적용하고 해야 될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 로그의 밑 변환 공식도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은 다른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확인을 하고 일단 우리는 이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1번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로그 A의 B는 뭐냐면 로그 A의 B는 지금 밑이 A잖아요. 밑이 A이고 진수가 B인 이 로그를 밑이 전혀 새로운 C의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럼 1번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로그 A의 B는 로그 우리가 원하는 밑 C 그리고 원래 밑이었던 A가 분수의 진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C의 B 원래 로그의 진수였던 애가 분자의 로그의 진수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 내가 새로운 C를 미수로 하고 싶으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로그 2에 5가 주어졌을 때 하다 보니 나는 밑이 2가 아닌 밑이 3인 로그가 필요해. 그러면 빨리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서 로그 3의 2 분의 로그 3의 5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밑이었던 2는 분자의 진수, 분모의 진수로 원래 진수였던 5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식은 1번 공식에 의해서 파생되는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2번과 3번도 적절히 잘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번과 3번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빨리 1번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나올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외워놓고 해야 된다. 2번은 뭐냐면 로그 A의 B. 이번에는 내가 새로운 C를 미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로그의 진수였던 B가 밑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A와 B를 자리를 바꿔서 로그 B의 A로 바꾸고 분모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A와 B를 바꿔서 분모로 내리면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로그 똑같은 걸로 할게요. 로그 2의 5 분명히 밑이 2고 진수가 5인데 나는 밑이 5이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진수 5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기 밑과 진수인 2와 5를 자리를 바꾸고 분모로 내린 다음에 분자에 1 쓰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얘 지금 뭐냐면 밑도
지수 거듭 제곱꼴이고 진수도 거듭 제곱꼴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성질 네 번째, 여기 진수가 거듭 제곱꼴이면 여기 n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의 지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m과 n이 이렇게 나갈 때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나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m분의 n 그리고 로그 a의 b로 하면 되겠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보면 로그 2의 세제곱에 5의 4제곱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도 거듭 제곱꼴 있고 진수도 거듭 제곱꼴이니까 얘 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4 나가고 로그 2의 5로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세 가지 전부 다 지금 밑이 바뀌었죠? 밑이 바뀌었으니까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식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문제 4.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로그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도 않은데 은근 복잡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수능 1번에서도 지수와 로그를 섞어서 문제를 낼 때 이 밑 변환 공식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1번 로그 25에 125예요. 누가 봐도 5와 관련된 25나 125 둘 다 5와 관련된 수죠.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번 공식 밑이 5인 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5의 25분의 로그 5의 12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원래 밑이 25였던 이 로그를 밑이 5인 로그로 바꿨습니다. 1번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25는 어때요? 로그 5의 제곱이고 분자 125는 로그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 2 내려가고 그러면 2 로그 5의 5 분의 3 내려가면 3 로그 5의 5 될 텐데 어차피 로그 5의 5는 다 1이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지금 공식 1번 써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냐면 3번 공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시켜 보면 25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5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125는 5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의 지수와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의 지수가 둘 다 앞으로 나가긴 나가되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그럼 2분의 3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로그 5에 5만 남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 5에 5가 1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똑같이 2분의 3으로 나오겠다. 물론 시간 관계상 바로 3번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이 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냐면 아까 말했던 로그 1번 그 로그 밑변환 공식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혹시 만약 2번, 3번 얘네가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라도 1번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겁니다. 2번 봐보죠. 로그 2의 9. 9는 누가 봐도 3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9는 3의 제곱이고 곱하기 잘 보세요. 밑에 있는 루트 3. 루트 3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의 2분의 1제곱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로그는 2가 앞으로 내려가서 2 로그 2의 3 될 거고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얘 분모로 얘 분자로 이렇게 앞으로 같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칸이 없으니까 얘를 앞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얘 2 로그 2의 3에다가 곱하기 얘 번분수하면 4죠. 그럼 4 그리고 로그 3의 2가 있는데 학생들에서 조심해야 될 거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공식이 없습니다. 로그와 로그의 덧셈 뺄셈은 공식이 있는데 로그와 로그의 곱셈 나눗셈은 공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와 로그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2와 4 곱하면 일단 8 될 거고 그럼 남는 로그 2의 3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로그 3의 2를 밑변환 공식 두 번째 미시 3이고 진수가 2잖아요. 얘 둘을 바꿔서 분모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3분의 1 될까요? 그러면 여기 로그 2의 3과 분모에 있는 로그 2의 3 어떻게 되나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로그 3의 1을 로그 2의 3분의 1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분시키면 8만 나오겠다. 3번 보죠. 3번. 지금 미시 5고 지수가 로그들의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면 로그 5의 3, 로그 3의 11 미시 안 맞잖아요. 로그는 빨리 밑을 맞춰주는 작업,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맞춰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작으니까 크게 쓸게요. 5에 그러면 얘 로그 5의 3이고 로그 3의 11이니까 왠지 밑이 5인 걸로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되나요? 로그 5의 3 곱하기 그럼 뒤에 있는 로그 3의 11을 밑이 5인 로그로 바꿔보면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11 될까요? 그렇다면 또 얘 여기 로그 5의 3과 로그 5의 3 이렇게 또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약분. 그럼 누구만 남아요? 5의 로그 5의 11만 남겠다. 그럼 답은 뭐예요? 11이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에 몇 제곱을 해야 B가 나오겠는가? 얘가 누구라고 했어요? 로그 A의 B라고 했죠. 이거는 로그의 정이라고 했습니다. 5에 로그 5의 11을 제곱하면 거듭 제곱하면 그 값은 얘인 11이 나와야 되는 이게 로그의 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도 풀 학생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상당히 복잡해요.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로그 3의 5 있고 얘 잘 보면 루트 3 뭘로 바꿔지죠? 3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지고 25는 5의 제곱으로 바꿔지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 로그 5의 3 더하기 많이 복잡하네요. 로그 그럼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과 세 제곱근 3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3의 5 마이너스 얘 둘 다 같이 앞으로 나가면 얘 분모로 내려가고 얘 분자로 내려가고 그리고 로그 3의 5 그리고 다시 로그 5의 3 더하기 얘 분자로 얘 분모로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써주고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바로 되는 작업들일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5 본분수 해보니까 마이너스 4 로그 3의 5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5의 3 얘 번분수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5의 3이 되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로그 3의 5
빼기 4 로그 3의 5니까 마이너스 3 로그 3의 5가 될 거고, 이제 곱하기죠. 곱하기. 이 어째요? 로그 5의 3 빼기 3분의 1 로그 5의 3이니까 3분의 2 로그 5의 3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앞에 있는 수들끼리만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2를 먼저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앞에 있는 로그 3의 5와 뒤에 있는 로그 5의 3을 누가 봐도 밑 3으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얘 둘 또 빨리 자리 바꾸고 분모로 내리면 로그 3의 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로그 3의 5 분모에 있는 로그 3의 5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상용 로그, 학습 목표, 상용 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상용 로그란 무엇일까?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로그 10의 x, 얘와 같이 10을 미수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많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상용. 그리고 그랬을 때 양수 n의 상용 로그 로그 10의 n은 앞으로 이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n이라고 쓰겠다 이거죠. 얘가 말하고 있네요. 로그 10의 3은 간단히 로그 3으로 나타내.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미시 10인 로그들을 계속 미시 10으로 쓰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상용 로그는 미시 10인 로그인데 그 10을 생략했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상용 로그 표, 여기 지금 일부분만 발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용 로그 표가 있어요.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제일 뒷부분을 보면 상용 로그 표가 있고 삼각함수 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상용 로그 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부터 9.99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1.00 소수점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1.00부터 해서 마지막에 9.99까지 있을 거예요. 상용 로그표 굉장히 길어요.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죠. 상용 로그표에서 로그 5.16 지금 로그 5.16이란 얘기는 지금 미시 없죠. 미시 없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미시 없는 로그는 미시 10을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로그 5.16을 과연 상용 로그 표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여기 보는 거예요. 5.16이니까 5.1 해서 이 두 번째 자리에는 6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5.16 해서 0.726이라는 얘기는 앞에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그 5.16은 얼마냐면 0.7126이다. 그럼 만약에 이 표에 의해서 만약에 로그 1.17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1.1 여기 있죠. 1.1 해서 7까지 가면 얘네요, 얘. 그럼 뭐겠어요? 0.068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 위 설명처럼 1.00부터 9.99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보다 작은 상용 로그 값이나 9.99보다 큰 상용 로그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만약에 52.1을 이 값을 구해보고 싶다. 그럼 진수 52.1은 9.9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저 상용 로그 표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그 52.1을 과연 저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5.21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로그 5.21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진수를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그 5.21 더하기 로그 10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죠. 덧셈으로. 그러면 로그 5.21 값은 상용 로그 표에 있잖아요. 어디예요? 5.21 얘네요. 0.7168. 로그 5.21 값은 0.7168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로그 10 미시 10이니까 로그 10에 10인 거잖아요. 그럼 얘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다? 1.7168이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표 1.00부터 9.99까지 밖에 없는 이 표를 이용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표 안에 있는 수와 다른 10의 거듭 제곱꼴로 곱셈, 나눗셈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로그의 덧셈, 뺄셈으로 분리해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5. 상용 로그를 이용한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국어 문제라고 조금 설명을 하는데 문장을 잘만 이해하면 돼요. 지역의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 이 m이 누구예요? 규모죠, 규모. 그리고 지진으로 발생하는 해일의 최고 높이, 해일의 최고 높이를 h미터라고 하겠다. 이 m과 h에 알맞은 값만 잘 넣으면 돼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성립을 한대요. 식을 주었어요. m은 로그 h 더하기 6.5다. 이것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해일의 최고 높이가 25m일 때 이 25라는 값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 높이니까 h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면 m 아직 모르겠고 로그 지금 h가 누구라고요? 25. 그럼 로그 25 더하기 6.5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 로그 2.5는 0.40으로 계산한다. 나는 지금 로그 25가 궁금한데 로그 2.5를 알려줬네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요 로그 25를 어떻게 바꿔라? 2.5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인 거고 그 뒤에 6.5가 따로 있다.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5 더하기 로그 10으로 로그의 덧셈 분리될 거고 맨 뒤에 여전히 6.5. 그러면 다 됐죠 이제. 로그 2.5 얼마라고요? 0.4. 0.4라고 했고 로그 10은 얼마다? 1. 그리고 6.5. 그러면 계산하면 얘 하면 7.5고 거기에 0.4 더했으니까 얼마 나오죠? 7.5에 0.4 하니까 7.9가 되겠다.